투자스쿨로 기초를 다졌다면 이제는 마켓 레슨으로 시장의 흐름까지 읽어드립니다. 오늘은 오장 전략까지 연결해보는 이코노미 클럽 시간이고요. 토마토 투자클럽의 김민준 전문가와 함께합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도 전문가님과 함께 다양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의 주제부터 확인해 보시죠. 네, 매파 FOMC에도 불구하고 9,000선이 눈앞에 다가와 있습니다. 체감지수는 글쎄 정말 딱 한 문장으로 오늘 시장을 관통하는 한마디를 가져와 주신 것 같습니다. 9,000선이 목전에 와 있고 코스피는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는데 이 체감지수가 좋다라고 느끼시는 분들은 정말 많지 않을 것 같습니다. 오늘 분위기는 좀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 좀 안타까운 건 카테고리 경우의 수를 세 가지로 좀 세웠습니다. 동결은 뭐 기본 사실이다. 네. 성명 문구나 점도표는 올라갈 일이 없다. 뭐 여기까지 이치 오케이 했는데 이제 기자회견만 목 놓아서 좀 저도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네네, 그렇죠. 기자회견 도중에 솔직히 좀 괜찮은 코멘트들이 나오면서 미국의 야간 선물이 좀 장중에 올라가기도 했었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런데 이제 결론은 좋지 못했죠. 스탠스를 좀 보게 되면 고용보다는 물가에 조금 초점을 맞추는 캐비넷 애쉬의 의중이었던 것 같고, 네. 자본주의 시장에 개입을 하지 않겠다라는 좀 시사점이 있었던 것 같아요. 우리가 제롬 파월 의장 때는 약간 힌트가 있었는데 그 힌트를 차단하면서 실질적으로 과거 데이터이긴 한데 데이터에 의해서 앞으로 결정을 하겠다. 맞아요. 그래서 좀 소통이라는 단어를 좀 강조한 듯한 느낌이 좀 있고요. 기자들이 물어봤겠죠. 그러면 정책에 소통을 하지 않겠다라는 거냐. 그래서 그런지 커뮤니케이션이라는 단어를 좀 썼고요. 뭐 지금 이거에 관해서 의미를 부여할 필요는 없는 것 같습니다. 어찌 됐건 트럼프가 선물을 하나 가져왔고 사실 오늘 두 자릿수 때 하락을 할 줄 알았습니다. 네. 상당히 좀 매파적 어조가 강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침에 MOU 서명이 좀 있었고 야간 선물이 강세로 가면서 어느 정도 상쇄는 시켰다고 보는데 중요한 것은 약간 성장주들 흐름이 좋지 않고 수급의 쏠림이 지난번 그 과오류 레버리지 상품 올라왔을 때처럼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로 좀 쏠려가고 있다는 것은 오늘의 체감 지수를 좀 낮추는 지수 대비 그러한 시장 흐름이지 않나 좀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동안 우리 시장에 정말 극심한 변동성을 야기했던 트럼프 대통령이었는데 오늘은 다행히 트럼프 대통령이 있어서 다행이다. 이런 생각이 좀 절로 드는 하루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굵직한 이벤트가 마무리된 국면에서 이제는 또 우리는 어떤 전략을 마련해봐야 하는지 고민이 필요해 보이는 것 같습니다. 오늘도 다양한 섹터들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요. 우선 첫 번째 섹터 어디서 가져오셨을까요? 네, 오늘은 원전 이야기를 좀 다뤄봐야 될 것 같아서 에너지의 한 축인 원전 SMR을 좀 준비해봤습니다. 네, 어제 원전 넥스트레이드에서부터 오늘 프리마켓까지 두산에너빌리티 같은 경우에도 좀 크게 들썩이는 모습이 있었는데 연속성에는 조금 아쉬움이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가져오신 이유가 있을까요? 근데 오늘 뭐 서전 기전만 지금 상한가로 가고 있고 네. 다른 종목들은 윗꼬리가 좀 달렸습니다. 아니면 음봉 시가가 고가가 되는 흐름이었는데 이제 중요한 게 요즘에 이 변동성이 워낙 크다 보니까 맞아요. 사실 뭐 그렇게 뭐 느낌이 강하진 않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근데 이제 원전을 그럼에도 준비한 이유는 수자원이죠. 수자원 쪽에서 결국은 부지 선정을 했습니다. 경북의 영덕과 부산의 기장이 이제 선정됐는데 대형 원전은 규모가 상당히 큰 것 같습니다. 1.4기가와트급 2기고요. SMR은 700메가와급 규모입니다. 지금. 그러니까 상당히 이 부분을 봤을 때 물론 이제 앞으로 시간이 한참 걸리겠죠. 근데 저는 어떤 측면을 봤냐면 사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이 원전 정책의 기조는 상당히 좀 많이 바뀌었습니다. 탈원전이냐 원전이냐. 근데 지금은 어느 정도 인정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정책의 변화가 크지 않겠구나라고 오늘 좀 생각을 했습니다. 어찌됐건 AI가 낳은 괴물이 되었건 무엇이 되었건 이종산업의 에너지 인프라가 중요하다 보니까 뭐 기존의 화력 발전으로는 정말 언감생신인 것 같고 뭐 태양광, 풍력, 아리백, 수소, 원전까지 계속 구조적으로 정부 정책도 맞물리면서 돌아가는 흐름이지 않나 이렇게 좀 판단이 돼서 준비를 해봤고요. 이제는 정치 테마는 아닌 것 같습니다. 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 예전에는 원전은 약간 정치 테마가 좀 있었습니다. 정권 교체에 따라서 어떻게 될 것이냐 기조 변화가 좀 강했는데 그렇죠. 지금은 구조적 성장주라고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가지 시사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찌됐건 두산 에너빌리부터 위치 자체가 괜찮은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9만 원 언더보다는 조금 덜한데 그러니까 오늘 뭐 쫓아갈서는 결과물이 좋지 않고 지금 5일선까지 내려온 모습이거든요. 여기서 이제 단기 조정으로 눌렀을 때 진입을 할 거냐 말 거냐의 고민상.
다른 종목들도 거의 비슷합니다. 준비를 좀 해봤는데 이제 펀더멘탈 요소를 저희가 지금 다 정리했지 않습니까? 뭐 에너지, 전력, 수요 등등은 다 명확하지만 네. 한전 기술도 좀 보겠습니다. 오늘 시가가 고가가 되면서 장중에 17%가 가는데 지금 1%거든요. 많이 뺐네요. 그러니까 오늘 변동성이 요즘에 이런 게 특징인 것 같아요. 앵커님도 말씀해 주셨지만 지속성이나 연속성이 좀 빠르게 넘어가는 과정인 너무 것 빠른 같습니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탁금이 140조 조금 안 되게 육박했다가 120조까지 내려와서 도통 지금 올라가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순환매 간극이 극도로 좀 짧아지는 것 같습니다. 네. 자금이 한정적인데 나눠 먹을 데가 별로 없다 보니까 이러한 현상이 있는 것 같고 오늘 뭐 장중에 또 외국인들 수급도 별로 안 좋잖아요. 네네. 어찌됐건 환율 영향이 큰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치단들은 원전은 괜찮은 것 같습니다. 한 종목 좀 더 보겠습니다. 한전 KPX 모습인데 이 종목 오늘 1.7% 지금 마이너스거든요. 장중에 5.5% 내려갔는데 이제 중요한 건 내려올 때 대량 매도 거래량이 오늘 동반됐느냐인데 그런 모습은 없습니다. 네. 오늘 지금 한전 KPX도 거래량 동반 15만 주예요, 그냥. 네. 동반 자체가 안 됐고 이제 뭐 매도량이 쏟아지면서 재료가 나왔는데 이슈에 반응하고 막 헤비하게 장대 연봉 쓰면 이건 좀 불가능한 쪽이거든요. 네. 근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 한전기술도 오늘 좀 내려왔는데 43만 주예요. 사실 좌측에 있는 거래량들이 좀 기술적으로 살아있는 모습이고 이제 중요한 건 스몰캡 종목들은 오늘 거래량이 그렇게 크지 않는데 상한가로 좀 직행을 했던 것 같고요. 트레이딩 정도는 좀 가능한 쪽으로 좀 판단을 하고 있는데 이제 주도력 부분인 것 같습니다. 원전 뭐 방산 조선 갈 때 섹터가 조금 2주, 3주 막 이렇게 가는 과거 좀 이력이었다면 네. 지금은 그럴 것 같진 않아요. 일단 어느 정도에서 수익을 챙길 것이냐에 대한 고뇌는 우리 시청자분들 각자 판단 영역이겠지만 일단은 원전 같은 경우도 가격적인 메리트가 있는 기술적 위치인데 시세 분출이 좀 나왔을 때 챙기고자 하는 의중이 확실히 좀 보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시가가 고가가 되는 음봉이 거래량이 별로 없는데도 보여지는 현상이기 때문에 눌림목에서 좀 접근해서 시세 분출이 두 자릿수 때 이루어진다면 네. 좀 끊어먹기로 트레이딩 관점으로 수익을 챙기는 게 좋지 않느냐 저의 이런 판단이고 이제 구조적으로 성장하니까 중대형주는 좀 얘기가 틀린 것 같습니다. 세 가지 종목만 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 한전 KPX, 한전기술, 두산 에너빌리티 정도인데 월봉을 보시게 되면 이번 달에 조정을 좀 헤비하게 받았거든요. 맞아요. 다음 달까지는 약간의 부침이 있을 것으로 좀 판단됩니다만은 8월, 9월 시장을 좀 내다본다면 그래도 저점 매수는 최대한 붙여서 한다면 좀 가능하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원전 같은 경우에 기존에는 정치 테마주라는 이름이 좀 따라붙었었다면 이제는 확실히 구조적인 성장주로 바뀌어가고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하지만 또 순환매 간격이 극도로 짧아지고 있는 시장이라서 주도력에는 다소 물음표가 찍힐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따라서 이 중대형주와 소형주를 나뉘어서 조금 다른 전략을 가져가자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럼 이 섹터 전반에 대해서 투자 전략 어떻게 챙겨갈까요? 네, 저는 뭐 사실 매수 관점에서 고민을 좀 많이 했는데 그래도 네. 관망 의견 쪽으로 트레이딩 관점이기 때문에 관망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원전 섹터에 대해서 관망 전략까지 함께 확인해 봤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섹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어느 섹터일까요? 네, 오늘 두 가지를 좀 준비해 봤습니다. 반도체와 MLCC가 그래도 시장에서 버티고 있기 때문에 이 두 부분을 준비해 봤습니다. 네, 오늘 코스피가 최고치를 기록할 수 있었던 그 1등 주역이 아닐까 싶습니다. 특히나 삼성전기 다시 한번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고 하이닉스까지도 260만 닉스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가져오신 이유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 여전히 반도체가 시장의 중심이라는 거. 뭐 이유가 분분합니다. 목표가 상향 수치도 있었고 HBM4 뭐 12단 이야기도 있었고요. 또 ADR 상장 이야기도 좀 있는 것 같고요. 뭐 네. 삼성전자보다 하이닉스가 연이틀 지금 수급 쏠림을 그러니까요. 가져가고 있거든요. 사실 창고 기준으로는 그렇게 수급이 들어오고 있지는 않아요. 뭐 기관 수급이 좀 중요해서 그렇지 오늘 기관 쪽은 하이닉스, 삼성전기, 삼성전자 딱 세 종목을 집중적으로 사고 있습니다. 네, 요즘에 기관의 수급이 중요하다 이런 얘기 꽤 있더라고요. 그렇죠. 오전하고 좀 많이 바뀌었죠. 지금 2,500억 정도를 담고 있으니까 사실 여기로 다 좀 쏠리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4위가 LIG 디펜스 에어로스페이스인데 지금 기관의 자금이 45억이에요. 네. 그러니까 3등하고도 거의 8배 차이가 난다는 거거든요. 압도적이네요. 그러니까 밑에 있는 종목들이 나눠 먹을 게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수급 장세라는 게 여실히 좀 보여지는 쪽이고 네. 여기서 이 수급의 재분배 과정이라든지 다른 이제 좀 소외 섹터의 어떤 균형치가 맞춰질 것이냐 향후 이르게 관전 포인트인데 여전히 지금 오늘 마찬가지로 시장의 중심은 반도체와 뭐 기판, MLCC, 캐퍼시터 여기에 와 있지 않나 좀 판단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다만 코스닥 소부장도 오늘 약하지는 않습니다. 네. 상대적으로 괜찮거든요. 뭐 성장주, 바이오텍, 로보틱스가 상당히 많이 내려간다면 좀 버티는데 이 쌍두마차의 쏠림 현상이 좀 도드라진다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지금 제가 향후에 주목하고 있는 건 우리 시청자분도 화면에 나가는 세 번째 PPT입니다. 빅테크 기업들이 삼성전자의 파운드리 활용 검토 소식들이 연 한 일주일 사이 뉴스플로우에 정말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삼성전자의 상단을 크게 여는 것은 지금은 저는 수급으로 올라간다고 보여지고 네. 정말로 조금 더 주가 리레이팅이나 모멘텀으로 뭐 20, 30% 더 갈 거면 이 파운드리 추가 수주가 중요하다고 보여지는데 확실한 한 방이 좀 필요하겠네요. 그렇죠. 뭔가 소식이 좀 들려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계속 추적 관찰을 좀 하고 있고요. 뭐 AMD 이야기도 오늘 좀 나왔고요. 뭐 네. 구글 이야기는 뭐 며칠 전에 계속 나온 부분이고, 그 다음에 대여가 좀 남아있죠. 리벨리온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좀 신경 쓰셔야 될 것 같고, 결국은 TSMC가 병목 현상이 있으니까 반사의 기대감인 것 같습니다. 이런 관련된 종목들을 몇 가지만 좀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의외로 이 부분을 시장에 잘 모르는 것 같더라고요. 삼성전자 파운드리가 되게 되면 소재 파트에서는 ENF 테크놀로지와 솔브레인입니다. 네. 솔브레인은 초상계고 ENF는 인상계, 불산 내지는 시가객인데 이쪽으로는 그 파운드리 소식이 나오면 주가는 더 갈 겁니다. 유가에 밀접한 영향이 있지만 그리고 테일러 쪽에 있는 거 FST죠. EUV 펠리클 쪽이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가 AD 테크놀로지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 조금 더 이제 이어서 가자면 오늘 이제 삼성전기 뭐 수주 소식 등등 뭐 무라타 이야기도 좀 나오고 했습니다만은 오늘 사실 뭐 히어로는 삼화전기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위치도 좋았고 오를 만한 위치에서 상한가를 갔다는 거죠. 사유가 있어 보여요. 기술적 위치도 좋았고 이슈 플레이 탔고 수급 집중 가면서 상한가로 간 모습. 사실은 오늘 거래량이 좀 동반되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내일도 좀 가능성이 있습니다. 더 밑방향으로 열릴 가능성이. 네. 그렇기 때문에 뭐 35,000원에서 3만원권에서 진입하신 분들이라면 굳이 내릴 필요 없다. 자, 하나만 좀 팁을 드리면 삼화전기 같은 경우는 내일 강하게 45,000원을 안착하는지만 좀 보시면 좋겠고요. 네. 45,000원까지 좀 안착하게 된다면 48,000원, 5만원까지는 좀 열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뭐 펀더멘탈은 MLCC 공급 부족이죠. 캐퍼시터이긴 한데 관련 테마들이 조금 더 시세 분출이 이어갈 가능성이 있다는 부분까지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확실히 여전히 시장의 중심에 자리하고 있는 건 반도체 그리고 MLCC가 아닐까 싶습니다. 투자 전략은 어떻게 가져갈까요? 네, 여전히 매수 관점 유지토록 하겠습니다. 네, 확실히 매수 관점 굳건하게 지켜내고 계신 것 같습니다. 반도체와 MLCC, 오늘 코스피의 상승을 이끌어가고 있는 주역이니만큼 앞으로의 추가 상승 충분히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특히나 최근 들어서 삼성전자보다 하이닉스의 움직임이 월등하게 좋다라고 느끼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은데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이 파운드리 활용과 관련해서 강력한 한 방이 또 들려올지가 중요한 관점 포인트가 되어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반도체 섹터에 대해서 한번 정리해봤고요. 이어서 마지막 섹터 어느 거 가져오셨을까요? 네, 뭐 사실 세 가지 섹터를 준비했는데 성장주 선별화 장세로 한번 성장주 섹터를 묶어보겠습니다. 네, 성장주 가운데서도 정말 옥석가리기 선별화가 확실히 필요해 보이는 것 같습니다. 가져오신 이유 알려주실까요? 3파전인 것 같아요. 지금 캐비너시의 FMC가 끝나고 나서 사실상 이제 알테오젠이냐 레인보우틱스냐 그리고 에코프로 그룹주냐. 네. 뭐 로보틱스는 사실 휘황찬란하게 갔기 때문에 코스닥이 지수 포인트로 970에서 1000포인트까지 밀릴 수 있다고 봤는데 지금 딱 그 위치입니다. 네. 그래서 저는 코스닥 지수만 보면 매수 관점이에요. 여전히. 지금 1000선까지 하회했네요. 네, 저는 계속 매수 관점 유지고 그것이 8월 말까지는 계속 봅니다. 근데 이제 종목의 선정 문제인데 어찌됐건 매파적인 어조의 동결이 있었기 때문에 성장주가 좀 타격을 입고 있죠. 분명히 이건 자명한 사실인 것 같습니다. 뭐 바이오텍, 로보틱스, 2차 전지. 근데 저는 본격적인 선별화 작업이 이루어진다고 봅니다. 사실상 네. 2차 전지가 갈 때도 뭐 전고체라든지 ESS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만은 SDI와 LNF의 수주 소식이었거든요.
이 부분이 상당히 좋았는데 유럽 쪽에 지금 SDI가 어찌됐건 폭스바겐하고 또 접점을 찾고 있는 구조이기 때문에 2차 전지는 계속적으로 선별화가 될 것 같고요. 단지 이 세 섹터의 문제는 실적이 부족하다는 거죠. 그쵸. 모멘텀 트리거가 좋아야 되는데 이 모멘텀 트리거가 중장기 재료가 있는 섹터와 종목을 선별화하는 게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 SDI는 좀 예시를 들어드렸어요. 에코프로 BM하고. 네네. 그럼 이제 레인보틱스도 있을 것이냐, 알테오젠도 있을 것이냐 이 부분을 좀 살펴봐야 될 것 같고 오늘 그래서 상대적으로 안 밀리는 종목이 있습니다. 바이오텍이라고 불리하긴 그렇지만 HLB는 오늘 밀리지 않습니다. 오. 7월 23일에 FDA 승인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모멘텀이 살아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선별화가 좀 필요할 것 같고 결국은 이 세 섹터 중에 하나라도 도와줘야지만 반도체 소부장에 2차 전지가 붙든 반도체 소부장에 바이오텍이 붙든 이렇게 붙어야지만 향후에 코스닥이 그래도 박스권 상단인 1200까지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코스닥의 향배를 가를 것으로 성장주가 좀 판단되고 철저히 저점 매수와 2분기죠. 2분기 실적이 1분기보다 개선될 수 있는 종목 선정을 좀 해야지만 이제는 코스닥 종목권 장세에서 좀 살아남을 수 있지 않을까 오늘 시장의 중심으로 좀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이 성장주 안에서도 다양한 섹터를 나눠서도 설명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그럼 전략은 어떻게 가져갈까요? 조금 다른 측면은 있는데요. 가장 좋은 게 선별화인 것 같습니다. 선별화로 오늘은 성장주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성장주 내에서도 확실히 실적이 받쳐주는 종목들 그리고 모멘텀이 살아있는 종목들 선별화가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현재 코스피는 9,000선을 돌파하면서 다시금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지만 또 코스닥은 1,000선까지 하회하면서 양시장의 괴리가 점점 더 벌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가운데서도 아직까지 기대해볼 만한 모멘텀이 남아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으니까요. 조금 더 기대감을 가지고 한번 지켜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코노미 클럽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오늘의 이코노미 클럽은 토마토 투자 클럽의 김민준 전문가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원전 섹터에 대해서 조금 더 이야기를 해주셨고요. 특히나 시장의 중심에 자리하고 있는 반도체 섹터 그리고 조금 더 차별화된 모습을 기대해볼 수 있다는 관점에서 성장주 종목까지 함께 정리해봤습니다. 오늘 시장의 중심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다양한 투자 판단을 위한 도움 말씀들 전해드렸고요. 하지만 특정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진 않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